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규제와 공급 두 가지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쇼키무동산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오직 부동산 정책만으로 판단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지지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이죠. 바로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예요. 자, 6.27 부동산 대책 봤지? 처음 보지?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도 많이 있다? 집값 과열되면 또 나오겠지? 그럼 무리해서 집 사면 안 되겠지? 이렇게 좀 경고를 날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카드가 남았다는 거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거래 규제,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나눠지는데 6.27 부동산 대책은 오직 대출 규제만 담고 있어요. 당연히 세금이나 거래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측면에서 아직도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은 대출 규제가 나오는 타이밍이 맞긴 맞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막 주택수를 여러 채 늘리는 것 때문에 숫자를 늘린 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 비싼 1주택을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아타는 수요가 만든 과열이다 보니까 이런 갈아타는 수요를 제한할 대출 규제가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과열되면 세금 규제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먼저 금융조치와 공급대책이 우선이 동원되고요. 그것으로 안 되면은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과열되면 세금 관련 규제도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떤 규제가 나올까요? 자, 먼저 부동산 관련 세금은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세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현재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상향, 바로 취득세 중과 제도가 있고요. 또한 별도로 고가주택의 취득세율 상환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유 단계입니다. 보유 단계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기본공제 조정 등이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양당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좀 지지율과 연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처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세율과 비과세 조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1시 2주택 관련된 내용을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이런 규제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가주택 취득수요를 제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부동산 커뮤니티 반응은 이렇더라고요. 뭐 이제 영끌러들 끝이다, 뭐 투기꾼들 곡소리 난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제 규제를 보지 말고 좀 금리와 공급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억나세요? 자, 당시 2017년 8월은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집값이 계속 급등하니까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당시 시장 예상보다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꺼내면서 시장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에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자, 물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좌우를 떠나서 부동산 과열 시기에는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수도권 아파트 시장 컨트롤이 어려운 이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대기업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대 업무지구의 접근성으로 집값이 평가되는 구조죠.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여기에 유난히 심한 한국인의 아파트 사랑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은 신혼부부 72%도요,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40대, 50대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뭐 빌라,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요, 아파트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다른 대체수단 거주 여건이 너무 떨어진 것도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넓은 대지가 필요하고요, 긴 건축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공급이 태생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한 번 공급이 부족하면 과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집값 대사하락 방법은요. 첫 번째는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집값은 떨어져요. 2023년 모델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과공급입니다. 시장의 기대보다 더 많은 물량이 저렴하게 쏟아지게 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을 하게 되고 수요는 줄어들면서 집값은 장기간 떨어져요. 1990년대, 2010년대 대세하락기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런 요인 외에 부동산 규제는요. 브레이크이자 유동성의 방향탑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공급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신도시를 만들며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겠느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신도시는 넘치게 지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64만호, 윤석열 정부에서는 21만호, 총 85만호입니다. 1기 신도시의 3배 가까운 규모예요. 자, 근데 신도시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지와 속도가 생명이에요. 자, 과거에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받는 노태우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요, 굉장히 많은 규모의 신도시를 지정한 건 아닙니다. 대신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에 빠른 속도로 공급을 하면서 시장 안정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현재 시장의 불안 원인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입주 물량 급감 우려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도 있고요. 게다가 내년에 입주 물량 급감이 특히 심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3기 신도시 지연이죠. 이것이 원래 한 2026년부터는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대규모로 쏟아져야 되는데 입주할 때 입주를 못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3기 신도시 첫 입주는 언젠가요? 왕숙은 2028년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공급이 예정돼 있죠. 곧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지구가 2027년 12월, 인천 계양이 2026년 12월, 부천 대장이 2028년 1월, 그리고 하남 교산이 2029년 6월, 광명 시흥지구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첫 입주하는 것도요, 사전 청약이라서 앞당긴 거고, 요거 입주할 때쯤이면 아마 주변에 허허벌판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럼 나머지 공공 분야는 이거보다 훨씬 늦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인 민간 공급도 보겠습니다. 자, 민간 공급이 되려면요, 현재쯤 주택 용지의 매각이 진행을 돼야 되는데 지금 매각 공급원도 찾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공급하잖아요. 지금 공급한다 하더라도 2027년 분양 2030년 입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본격적으로 공급 시작할 때는 아마 2031년, 2032년 되어야 입주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앞당긴다고 하니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7 대책은 시작일 뿐이며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은 금리와 공급 문제에서 비롯되며 수요 억제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기 신도시 지정보다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2028년 입주 시작, 민간 분양은 2030년 이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당길 것인지 좀 추가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3일 멤버십 영상에서 3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가지 마세요. 두 번째, 대출 규제 우회 실전 전략. 마지막으로 OTL 폴의 가치 분석 시간을 가졌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다른 인생을 원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